나이 들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노년은 반드시 슬프고 쇠약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정수를 느끼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시기이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우.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듭니다.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이 들면 종종 쇠퇴와 상실로 연관되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한때 활발했던 사회적 관계가 조금씩 줄어들며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러나 정말로 나이 듦이란 단지 이런 아쉬움으로 가득 찬 시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젊은 날에 치열했던 경쟁과 속도에서 한 발 물러나 더 깊은 성찰과 평온을 느낄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젊음은 신이 주는 선물이고 나이 들면 우리가 살아가며 얻는 예술이라고요. 노년의 삶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한 겹 더 쌓아가는 예술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예술을 제대로 완성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나 자신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의 준비 부족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듦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3가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마주한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드릴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슬퍼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나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윈스턴 처칠의 말을 떠올리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본다. 여러분의 나이 듦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법을, 그리고 지혜롭게 나이를 먹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영광에 갇히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기.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거는 때로는 영광의 순간들로, 때로는 아픈 상처로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경험은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 성공, 화려했던 순간들,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경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게 기억되고 마치 그것이 현재의 우리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반대로 과거의 실패와 후회도 쉽게 잊히지 않아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은 끝없이 머리를 맴돌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에 갇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정체시키는 일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일부일 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돌아보고 그것에 머물러 있어도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만 과거의 기억에만 집착하면 눈앞에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특히 과거의 영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말이야 라는 말은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게 할지 몰라도 반복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흥미를 잃게 하는 단조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지 과거 속에서만 머무는 사람에게는 오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반추하는 것이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와 연결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지혜롭게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되 그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든 실패든 그것을 떠올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재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자랑스러운 만큼 현재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만 과거의 빛이 퇴색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 축이 조화롭게 연결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과거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는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만을 생각하며 과거를 완전히 잊는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기억하되 그것을 현재를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일 뿐 우리가 머물러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현재를 바라보세요. 과거에 머무르며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가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돌아볼 때 더 빛나는 새로운 추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연, 내가 한때는 말이야. 70대 강상훈 씨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기억을 여전히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회사가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없었을 거야. 한때 나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없었지. 라는 말은 그의 입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강 씨는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런 대화 속에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이야기가 늘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는 자신의 젊은 날에 이룬 성과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지인들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셨네요. 선배님 정말 멋지십니다라는 반응을 들을 때마다 강 씨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와 과거, 자랑은 새롭지 않았고 대화의 공감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강상훈 씨의 아내는 어느 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사는 지금 이 순간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당신은 왜 항상 과거에만 사나요? 강 씨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점점 가족과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친구 모임에서도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거나 흥미를 보이는 사람은 드물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상훈 씨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그를 따랐던 후배가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선배님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는
과거에 잘 나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선배님은 그때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선배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게 더 궁금한데요. 후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떠났습니다. 강 씨는 처음에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모르나?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참 무례하군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후배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오랜만에 자신의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멋있었는지를 떠올렸지만 동시에 지금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더 이상 현재의 강 씨와 연결되지 않는 모습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후 강상훈 씨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공원 산책 모임에 참여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조금씩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그림 교실에 등록해 붓을 잡아보기도 했고 가벼운 요가를 배우며 몸을 움직이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고 어색했지만 그는 점차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몇 달 후 강상훈 씨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이제 대화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최근에 그린 그림이나 공원 산책 중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며 현재의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시 반갑게 맞이하기 시작했고 강상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죠. 강상훈 씨의 변화는 단순히 취미를 가지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했는지를 깨달으며 지금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그가 머물러야 할 장소가 아니라 그가 오늘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삶의 중심이 됩니다. 가족과의 유대, 친구와의 교류, 이웃과의 소소한 만남까지. 이 모든 관계는 우리의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외로움을 덜어주며 때로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관계는 단순히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의존과 독립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지나치게 의존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반대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면 관계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관계조차 의무감과 피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헌신은 상대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기도 하고 상대를 배려한답시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서로의 삶에서 서서히 잊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계의 균형이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자식들에게 실망만 남겼어요. 이정희 씨는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일찍 이혼한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고단한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보람은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자식들도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정희 씨의 태도는 그들에게 점점 부담이 되어 갔습니다. 이정희 씨는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며 그들의 모든 삶에 관여하려 했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때면 그녀는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니? 라는 생각이 쌓였고 그녀는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큰딸이 사는 집을 갑작스레 방문했습니다. 딸은 그날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였지만 어머니를 문전박대할 수 없어 집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딸의 표정은 어두웠고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외롭게 두는구나 라며 서운함을 쏟아냈고 딸은 참다 못해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는 저희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세요. 저희가 엄마의 모든 삶이 될 순 없어요. 엄마는 엄마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저희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저희도 저희 삶이 필요해요. 그 순간 이정희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사랑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며 이정희 씨는 자신이 얼마나 자식들에게 의존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이었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희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문화센터에 등록해 요가를 배우고 같은 또래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자신만의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몰랐던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몇 개월 후 이정희 씨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않았고 자식들은 어머니를 대하는 데 있어 훨씬 자유롭고 편안해졌습니다. 이정희 씨의 딸은 엄마, 요즘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런 엄마를 보니까 저도 더 자주 연락드리고 싶어요.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으며 이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균형이란 서로를 지나치게 바라보는 것도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적절한 간격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를 응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식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균형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정희 씨는 종종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았던 시간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된 것 같아. 세 번째,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흔히 타인의 시선과 요구에 더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자녀로, 동료로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삶이란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흔히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자신을 소진시키고 건강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보고 가꾸는 일은 단순히 자기 만족을 넘어 삶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도움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실제 사연, 언제나 남들만 챙겼어요. 김 씨는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 덕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천사 같은 이웃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열심이었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비 오는 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주고, 이웃집 아이들이 학용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몰래 선물을 건네는 사람이 바로 김 씨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이런 배려심 뒤에는 자신의 필요와 건강을 뒤로 미루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아프고 숨이 가빠오는 날에도 동네 잔디밭 정리를 도맡아 했고, 가족들 앞에서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느끼며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과 행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잦은 피로와 통증을 무시한 대가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몸이 경고를 보낸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만 신경 썼구나 라는 자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함께 입원한 70대 노인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스스로를 돌보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선생님도 충분히 소중한 분인데 왜 다른 사람들만 챙기세요? 그 말은 김 씨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남을 돕는 일에 몰두하며 정작 자신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퇴원 후 김 씨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근처의 헬스장에 등록해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취미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열린 그림 교실에 참여하게 된 그는 캔버스 위에 물감을 칠하며 새로운 재미와 만족감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김 씨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2번 그림 교실에 다니며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도 여전히 즐기지만 더 이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오랜 친구가 너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었고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긴 하지. 이제야 나를 위해 살기 시작했거든. 그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을 돕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더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김 씨는 오늘도 그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많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들은 때로는 쉽고 때로는 어렵지만
우리의 태도와 결심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른 빛을 띠게 됩니다.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과거의 영광이나 아픔에 갇히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호 간의 존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삶은 종종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정한 지혜를 가늠하게 합니다. 과거에 머물며 현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소외되지 않으려는 균형 감각,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몸을 돌보려는 작은 실천은 모두 지혜로운 삶을 위한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이야기와 방법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속에 담긴 시간의 깊이와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왔느냐는 것입니다. 삶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더 현재를 즐기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가며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삶, 지혜를 통해 깊이를 더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더욱 지혜롭고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